한번 기다려 볼까요? 예, 그러시자고요. 아직 공 원장님은 한 뭐 30분 후에 도착하나요? 40분 딱 걸려요, 여기 집에까지. 40분 정도. 네. 지난번에는 1시간 한 15분, 20분 걸렸거든요. 네. 그러다가 한 30분 정도 줄어들었어요. 아, 도로가 이렇게 따로 엄청나게 있어가지고요. 줄어들었네요. 예. 서울 제2 외곽순환도로. 네. 그게 개통이 되어져서 이쪽 양주 쪽에서 저쪽 동탄까지 저쪽으로 연결되는 것 같아요. 아, 동탄이요? 예, 포천 뭐 이쪽에서도 고속도로가 연결됐고, 네. 그 다음에 저쪽 양평으로 해서 저기로 넘어가는 길까지 해서 하여튼 굉장히 외곽 쪽으로는 좋아졌습니다. 네. 누가 들어오시나? 아, 박은서 선생이 들어오시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디 가시는구나. 새벽에 뭐, 어떻게 눈이 깨가지고 올림픽 개막식 조금 보다가 또 잤네. 오. 보셨어요? 아유, 저는 일찍 일어나 놓고도 그 생각 못 했어요. 그래서 큐티 조금 하다가 한잠 더 잤습니다. 박은서님 보내신 메일 읽다가 너무 길어갖고 포기하고. 공개로 안 보내시면 다 소용없어요. 공개로 글 올리시면 보는데. 따로 보내셨구나. 보시긴 보셨구나. 저는 안 보신 줄 알았어. 보긴 보는데, 이제, 제가 원칙이, 메일 메신저 이쪽으로 오는 거를 안 해서. 네, 제가 처음 보내본 거든 제 나름대로 이제 그게 안녕하세요. 일이라고 해서 보낸 건데 가짜는 거. 돈 버는 건도 메일로 오면 잘 안 봐요. 의견을 여쭤본 거거든요. 혹시 시작하려고 생각을 하는데 예. 이게 가망성이 이제 이걸 한 번만 이제 여쭤보고 자세히 써가지고 근데 이제 그거를 노출하기는 싫은 거예요. 예. 유튜브에 많이 있긴 한데 저처럼 딱 하는 분이 없는 것 같은데 그게 그래서 여쭤봤더니 단칼에 그래서 오늘 커피 맛이 너무 쓴 거 있죠? 예. 공개된 거 아니면 또 감사합니다. 올려주세요. 저기 공개로. 그리고 올리고 싶지 않은 것만 좀 빼가지고 그러면 의견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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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들어오실 분들 다 들어오신 것 같은데 5분입니다. 네. 무더위에 잘들 지내시죠? 네. 요즘엔 날씨가 더 습하고 어떻게 더 더운 것 같아요. 네. 건강한 모습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공 원장님은 운전만 하시고 청취만 하셨으면 합니다. 오늘 97번째 토요 금원 파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공유하겠습니다. 화면 공유 풀렸습니다. 화면 공유 풀렸어요?
그 공유 중지 작은 마크, 아마 그거 공유 중지 누르셨던 것 같아요. 아, 그걸 눌렀구나. 네. 오늘도 네 문장을 소개시켜 드릴 텐데요. 네, 첫 문장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건강한 피로, 네, 내일에 대한 호기심 등으로 집 생각도 나지 않습니다. 4박 5일 일정으로 가을 설악산 등반을 떠났을 때 하루 종일 가파른 언덕을 오르내리며 강행군을 하다가 해가 저물어 저녁을 먹은 뒤 하늘을 청청하게 수놓은 별들을 바라보다 친한 친구 옆에서 꿀 같은 단잠에 빠질 때 더 이상은 잡념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건강한 몸의 피로와 건전한 마음의 피로가 환히 드러나 보입니다. 라고 하는 얘기인데요. 우리가 등산이나 운동, 여행할 때 우리가 건강한 피로를 주는 일들입니다. 건강한 피로로 건강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 세포에 달라붙은 찌꺼기를 씻어내 몸을 건강하게, 삶을 건강하게 만들기 때문에 기꺼이 돈을 주고 사서 고생을 하는 것입니다. 의미 있는 가장 값진 투자입니다. 라고 하는 건강한 피로에 대한 글이었습니다. 두 번째 글은 꽃이 별을 닮은 이유. 꽃이 별을 닮은 이유는 밤마다 별을 보고 별을 꿈꾸기 때문이다. 별을 보며 하늘 꽃밭을 꿈꾸고 별이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도 오직 별만 사랑하기 때문이다. 사랑하면 닮습니다. 서로 바라보아도 닮습니다. 얼굴도 닮고 미소도 닮고 마음도 닮습니다. 아름다운 꿈을 함께 꾸면 꿈도 닮습니다. 별이 아름답게 빛날 때 꽃도 빛나고 꿈도 더불어 빛이 납니다. 라고 하는 별과 사랑에 대한 그런 얘기였습니다. 세 번째, 산을 넘어간다는 건, 산을 걸어서 넘어간다는 건 지팡이 논리를 버리는 일이다. 무엇보다 지팡이를 제대로 다듬는 일부터 시작된다. 그리고 소나무 뿌리처럼 드러내놓고 얽힌 바람길을 부는 일이다. 잠깐만요. 이거 여기서 이게 지금 수락을 하려면 뭐를 눌러야 되죠, 유 대표님? 풀었다가 수락하셔야 될 텐데. 풀었다가요? 그럼 예. 공유 중지로 아니면 해야 되겠죠? 예. 공유 중지가 아니라 PIP 모드만 풀면 되는데, 예, 그래도 한번 해보세요. 예. 요거 풀까요? 아니, 일단 지금 요 화면 떴을 테니까 와보시면 있을 거예요. 보기, 예. 수락. 들어오셨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래서 죄송합니다. 네. 다시 공유하겠습니다. 이거를 공유하다. 다시 풀었다가 다시 이거를 공유를
된 거죠. 네. 그러면은 다시 요거 산을 넘는다는 건, 산을 걸어서 넘어간다는 건 지팡이 놀이를 벌이는 일이다. 무엇보다 지팡이를 제대로 다듬는 일부터 시작이 된다. 그리고 소나무 뿌리처럼 드러내놓고 얽힌 바람기를 부는 일이다. 네. 산을 넘어간다는 건 잘 닦인 산탄대로를 걷는 것이 아닙니다. 길이 아닌 길을 지팡이 하나 들고 길을 내며 가는 것입니다. 바위길, 벼랑길, 가시덩굴길도 마다 않고 소나무 뿌리처럼 질긴 의지로 묵묵히 걷는 것입니다. 산에 대한 단계. 그리고 다음은 중년의 행복이라고 하는 글이 되겠습니다. 중년의 행복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심지어 이런 행복을 측정할 방법이 있을까? 문제는 나이를 먹어가면서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와 우리의 자아의식이 변한다는 점이다. 행복은 많은 변수, 예를 들어 건강, 가족, 친구, 목적의식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은 없다. 우리는 내면이 느끼는 행복을 가늠해 볼 모델이 필요하다. 라고 하는 글이었습니다. 중년의 행복에 대한 글이었습니다. 나이가 들어 중년에 이르면 자기 나름의 행복 기준이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과 견줄 필요도 없고 일률적일 이유도 없습니다. 무탄트인들은 어제보다 나아진 나를 기준으로 삼고 자축한다고 하죠. 어제보다 더 나아지기를 바라는 것은 무엇인지 그 목표와 기준점은 오로지 스스로 정할 일입니다. 네, 이 네 가지 문장을 같이 한번 공유를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제 이제 PIP 화면에 제일 상단의 왼쪽에 계신 우리 강균환 대표님부터 소감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이크 꺼져 있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주말인데 행복한 시간 되시고요. 저는 지금 맨 마지막에 무타트인 네. 그걸 우리 유영진 대표님한테 물어보기 전에 네이버에다 쳐보려고 했었어요. 그러셨군요. 네, 어제 나와 오늘의 나에 대한 거를 제가 수시로 자주 얘기를 하는 말인데 사실 그게 어디서 나온 건지 몰랐는데 여기 보니까 무타트인이 네. 했다 그래서 이 무타트인이 어디에 있는 종족인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오늘 주신 모든 내용들 건강한 피로나 꽃이 별을 담는 이유, 산을 넘어간다는 거, 중년의 행복, 좋은 말씀, 좋은 글 감사드리고요. 저는 이 중에서 산을 넘어간다는 그것을 저는 질곡의 삶이나 산란이 연단이 되는 거, 스스로가 어떤 회복 탄력성, 이렇게 자기 스스로가 어떤 환란을 있는 걸 잘 이겨내는 거에 의미를 두고 들었거든요. 사람마다 다 틀리겠지만,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고요. 그리고 중년의 행복은 사람마다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처럼 각자가 요구하는 가치가 틀려지기 때문에 어떤 분은 건강이라고 할 수도 있고 가족이라고 할 수도 있고 등등 다양한 각자의 생각이나 철학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제가 조금 있으면 70이 다 돼 가거든요. 56년생이니까 68세란 말이죠. 지금 이렇게 돌이켜 보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냥 남편도 자식도 형제도 부모도 이 모든 사람은 나 외에
그 천상천하 유아 독전 해가지고 가장 중심은 나다. 그래서 나와 친해지고 내가 그 좀 쉬고 싶으면 쉬고 하는 거. 그래서 자기를 잘 보듬고 자기 스스로가 내면의 자기를 잘 알아가면서 자기와의 대화나 친하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행복이.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너무 길어서 미안해요. 네, 고맙습니다. 길지 않으셨어요? 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그 옆에 계시는 강영미 선생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산을 넘어간다는 것에서는 이런 이제 저희 공동체에서 이런 어묵이 있는데요. 이제 나에게 암벽이 나타나면 그 암벽을 넘는 것을 이제 고난을 지나면 나중에 이제 파도를 타고 넘는다는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독서 모임에서 그 이제 판다의 그 이제 나쁜 토마토, 이제 못된 토마토 이제 이 책에서처럼 강이 사막을 만나면 이제 어떻게 될까 이렇게 했었는데 그게 이제 수증기가 되어가지고 나중에 바다에서 비로 내린다는 것처럼 내 자신이 이제 좀 변화되는 이것을 좀 생각을 했는데 어느 순간 제 인생에서도 너무 커다란 암벽을 만났는데 제 자신을 직면하고 그 부분을 정말 이렇게 이제 파도로 넘어가는 그런 일들을 좀 경험하면서 그 말씀이 좀 기억이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산을 넘어간다는 것과 내용은 다른지는 모르겠는데요. 그리고 제가 지금 나이가 75년생이어서 딱 49거든요. 그래서 인생이 정말 후반전 딱 50을 바라보고 있는데 저는 너무 좀 사실 기대가 돼요. 저에게 노년이 어떻게 될까. 그래서 항상 이제 어릴 때는 저에게 미숙감 때문에 굉장히 좀 낙심도 되고 그랬었는데 지금의 이 노년에서 좋은 이런 정말 이렇게 분들과 또 다시 또 일을 시작하게 되는 것들 그리고 이제 남편과 이제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요즘에서야 정말 시간을 많이 보내고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노년은 중년을 산다는 것이 정말 큰 소망으로 좀 다가옵니다. 다만 이제 건강 관리도 잘해야겠죠. 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우리 진재근 선생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오늘 또 들을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맨 끝에서부터 얘기하고 싶은데요. 중년의 행복. 저는 하기 싫은 하지 않을 수 있는 나이가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년이 행복하지 않는가. 뭐 어떤 규범 속에 있을 때는 하기 싫은 일도 하지 않을 수 없는데 그걸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그래서 길이 아닌 길도 가볼 수 있지 않을까. 더불어서 이런 아침 미팅 같은 꽃이 별을 닮은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유유상종 아닐까. 능력 있는 친구들 사이에 있다면 나도 능력자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봅니다. 이 건강한 피로는 이 텃밭을 하다 보면은 삽질을 좀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요즘 같은 때는 땀을 엄청 흘리게 되거든요. 딴 생각
할 수 없죠. 그런 이 피로감이 건강한 피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네, 마지막 거라고 네, 처음 시작한 거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요즘 텃밭도 요즘에 같이 좀 도와드리세요? 네, 삽질은 없습니다. 나 드시기만 하는 줄 알았는데.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우리 박은서 대표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꽃이 별을 닮은 이유? 이거에 이제 그 내용 5가지, 6가지 중에서 가장 마음에 와닿는 이유가 어쩌면 꽃하고 별은 우리가 희망, 사랑, 기쁨, 즐거움, 눈으로 보는 것들이 많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이런 삶을 저는 좀 살아온 거는 별로 아닌 것 같고, 실질적으로 산을 넘어서 사는 삶, 역경 고난을 참 많이 겪은 삶 같아서 산을 넘어서 간다는 것도 어쩌면 산이 아니라 살면서 굴고 내가 넘을 수 있는 것, 겪을 수 있는 것 아니냐, 내가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것들을 빗대어서 얘기하지 않았나 하는 이제 제 생각이고요. 그래서 마지막에 중년의 행복에서는 좀 모든 걸 누리고 살고 싶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흔히 나는 거를 하고 싶은데 준비를 하면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잠시 마음을 가져봅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유영진 대표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그 건강한 피로 부분 맨 앞에 있는 거, 예, 거기에서 느꼈던 거는 그 일부러 긍정적인 자세 그런 거 말고 실제로 그 사람이 받아들일 수 있으면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는 그런 게 있을 수 있겠다. 건강한 피로 같은 거 그런 느낌 같은 거 많이 보니까. 근데 이제 본인은 그 순간은 건강하다고 느끼고 그러는데 그 운동 심하게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고생하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건강한 피로는 요거는 이 경계를 잘 지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조금은 들었고요. 꽃이 별을 닮은 이유 그 부분 들으면서는 할머니 생각이 나더라고요. 할머니가 어렸을 때 자주 해주시던 이야기가 옛날에는 여름에 평상에 놓으면 저런 광경은 흔하게 봤었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그때 할머니가 이렇게 부채질 해주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해주시던 이야기가 사람은 별이 내려온 것이다. 그 이야기 많이들 들으셨죠, 그죠? 예, 그러고 그 다음에 죽어서 돌아가면 다 자기 별이 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래서 네 이름도 원래 영진이라고 지었다고 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예, 제가 길영자에 이 별진자를 쓰거든요. 보통 별진자 잘 안 쓰는데, 예, 그래서 그 이야기가 저는 계속 기억에 남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사랑하면서 닮는 이유가 그게 이제 환경이나 그 옆에 있는 사람 따라서 그게 닮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중요하다. 옆에 있는 사람이 그 생각을 이제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산을 걸어서 넘는다는 거 그 부분은 이제 산 다니는 거 무척 좋아했거든요. 얼핏 생각해보니까 한 150여 차례 정도는 다녔던 것 같아요. 네, 근데 보통 산 다니는 거에 대해서는 흔히들 이렇게 알려진 것들이지만 그 여러 가지 배우는 게 있잖아요. 아까 저기서는 이제 준비나 여러 가지 논리 이런 면으로 이야기했는데 오르는 정상을 바라보면서 가는데 때로는 정상이 안 보이잖아요. 우리가 이거 넘어갈 때 최종적인 목표치 안 보일 때 흔하고, 그 다음에 올라가서 생각해 보면 오르는 길이 하나만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사람은 내리막이, 어떤 사람은 또 오르막이 되고 이런 것들도 참 많이 배우게 되는. 그리고 그래서 정말 배운 게 많은 게 산에 다니면서 배웠던 거구나 이 생각도 듭니다. 중년의 행복 부분에서는 감사할 수 있는 여유,
그런 여유가 생긴 것 같아가지고 정말 저는 중년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묵상만 할 수 있어도 정말 괜찮더라고요. 예, 그래서 근데 그게 이제 바쁘면 못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렇게 너무 바쁘게 살지 않을 수 있는 것만 해도 좋다. 근데 중년이 언제까지가 중년인지 잘 모르겠어요. 원래 이제 작년 아닌가 싶기도 하고. 예. 원래 40 넘으면 그때부터 40에서 한 60까지나 해야 요즘 늘어났다고 본 게 중년은 40에서 60 아닌가요? 그죠? 그래서 조금 이제 그거 신경이 쓰이긴 했는데 그냥 지금을 중년이라고 생각하고 글을 주셨으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건 누리고 나눌 수 있는 거 그런 시기여서 좋고 그리고 그 대신 어떤 그 행복을 자극해서 찾는 게 아니라 그냥 다급한 것만 없으면 행복한 것으로 스스로 정의를 하고 나니까 항상 좀 이렇게 그 지금의 때가 참 좋다, 감사하다 이런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약간 때로는 조금 우울해도 그냥 대단한 일 없으면 이거 자체로 행복한 걸로 예, 그렇게 결정할 수 있는 것 스스로 예, 그런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 공효수 대표님은 운전 중이시니까 짧게 소감 한 말씀 해주십시오. 네. 네. 저는 아직까지 청년인 것 같습니다. 어차피 계속 비교하고 이루고 싶은 게 있고 하는 거 보니까 아직 멀었는 것 같고요. 산에 오르는 것 때문에 저 한라산, 지리산, 또 설악산, 속리산 거의 높은 산들 열심히 올랐습니다. 근데 결국 그걸 오르기 위해서 결국 정상은 올라갔지만 옆을 보지 못하고 그냥 정상에 올라가서 바라보는 그런 시간들을 많이 가졌는데요. 인생도 그랬습니다. 정말로 그렇게 목표만 가지고 죽기 살기로 지금까지 결국은 살아왔고 그렇게 지냈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렇게 높은 산 그냥 목표만 해서 그냥 무리하게 올라가는 그런 산이 아니라 둘레길이라도 좋고 가까이 북한산도 좋고 옆에 사람 같이 가는 사람들을 좀 같이 챙길 수 있고 같이 돌아볼 수 있고 저를 챙겨볼 수 있는 그런 산을 좀 타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높지는 않지만 그래도 주위에 있는 산 또 제가 이루고자 하는 그런 것들을 좀 이룰 수 있는 그런 청년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좋습니다. 네. 강균왕 대표님이 이쪽에 글을 계속 올려주셨는데요. 네. 이게 유엔에서 중년 그러면 저는 75세까지가 중년이라고 이렇게. 네, 맞아. 작년에 75세라고 했는데요. 우리나라에는 네네. 64살까지라고 지금 네이버 순위가 네. 나왔어요. 네. 네. 저는 우리나라 기준이 아니고 유엔 기준에 따르고 싶은데. 그 작년에 발표가 75였던 것 같아요. 그 전에 네. 65였고. 네. 오늘 토요 금원 파티에 참석하신 모든 분은 우리 진재근 어르신만 빼놓고 다 중년이에요. 진재근 선생님은 이제 70 중반이 이제 80을 바라보는 연세시니까 진재근 선생님이 이제 어르신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고 나머지 분들은 다 같이 중년의 그 세대에 살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그동안에 제가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네. 김재준 선생님 제일 젊어요. 나이를 물으면 저는 49입니다라고 답을 한다고요. 49이면 중년 시작이에요. 네. 네. 그렇게 이해를 부탁합니다. 아, 네네네. 49이라고 이렇게 단정 짓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오늘 다들 나이를 밝히시더라고요. 아, 49이라고 밝히신 분도 계셨고, 네. 68이라고 밝힌 분도 계셨는데, 오늘 동기 만났네요. 49이라고 답을 한 이유는,
요즘은 전부 다들 건강하기 때문에 자기 본 나이에 0.7을 곱해서 답을 한다고 그래요. 0.7. 예. 그래서 제가 70을 간 넘었으니까 0.7을 곱해서 49이라고 답하고 아, 그 답은 항상 같습니다. 네. 저기 70 간 넘으셨으면 저하고도 나이 차이 별로 없잖아요. 그리고 유엔에서는 75세까지 중년이니까 아직도 신중년이신 거죠. 네, 신중년 맞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진재근 선생님의 진짜 나이는 49세로 이렇게 정하기로 하겠습니다. 저는 그러면 덩달아서 한 39세 정도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우리 박의선 선생님은 그러면 19이라고 봐야 되나요? 어떻게 살아? 아이고, 할 일이 많네요. 19은 놀아야 되네요. 일할 게 아니라. 낭낭 19세. 19세는 놀아야 되죠. 네. 오늘 좋은 걸 같이 글을 보셨고요. 여기 이 사진이 인터넷에서 이렇게 있는 건데, 이 사진은 아마 제가 이렇게 딱 보니까 이게 이제 북한산의 의상 능선 중에 아마 용출봉인가 용혈봉인가 두 번째, 세 번째 봉우리 넘어가다 보면 그 능선인 것 같아요. 여기는 뭐 봉우리가 6개, 7개니까 오르락 내리락 하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산에서 좀 힘든 이제 코스인데, 참 여기 가면 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우리 이제, 살아간다고 하는 것도 계속 오르막길, 내리막길, 오르막길, 내리막길, 또 롤러코스터와 같다는 얘기도 하는데, 하여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중년이시니까요. 끝에 나와 있는 중년의 행복,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하시면서 하여튼 건강을 잘 지키시면서 좋아하는 일을 함께 더불어 할 수 있는 신중년이 됐으면 합니다. 네, 오늘 주말 더위들 잘 이겨내시고요. 활기찬 하루를 맞이하셨으면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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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재근 선생님 어저께 죄송했습니다. 별 말씀을요. 네, 친정집에 우리 부모님한테